홍익표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네, 중국 다녀오셨어요. 예, 가서 한국 단체 관광 재개도 요구하셨다고 하는데 중국 네. 외교부 관계자들 인사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까 저 앞서 지금 그 리포트 하시면서 읍소했다고 하는데 읍소는 하지 아니었습니까? 않았습니다. 예,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했고요. 예. 그게 우리의 이익도 되고 중국한테도 도움이 될 거다. 한중 양국 관계 개선에 예. 그런 측면에서 당당하게 설명했습니다. 읍소했다는 얘기가 그 월간조선인가요? 아마 조선일보인지 월간조선이 거기서 처음 나와서 읍소란 표현을 써서 그게 다른 언론도 받는 것 같은데 예. 읍소란 표현은 전혀 쓰지 않았고 제가 베이징에서 얘기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예. 또 하나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 한일 간의 수학여행 재개됐잖아요. 금년 초에. 예. 작년 연말에 제가 일본을 방문해서 니카이 일본 그 전 간사장인데요. 그분이 그 일본 관광총연합회 회장을 하고 계세요. 20년 정도. 예. 그분한테 한일 간의 수학 여행을 좀 재개해달라 부탁을 했고 그분이 그러면 저보고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니까 친서를 하나 보내달라고 해서 친서를 보내드렸어요. 예. 그리고 재개됐거든요. 그거 읍소했다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필요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치인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예. 국민의 이익이 되면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지. 그걸 읍소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일부 보수 언론의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질문은 중국 인사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는 거였는데요. 예, 제가 하겠다? 얘기했고요. 예. 저는 뭐 분명히 당당하게 있고 중국 측에서 처음에는 외교부 부부장은 그에 대해서 확답을 안 주려고 그랬어요. 차관급, 그죠? 예, 차관급이죠. 그래서 외교부 부부장이 확답을 안 주는데 제가 여러 차례 이거 필요하다.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중국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날 국장급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검토해 보겠다. 예. 자, 근데 이번에 가신 게 과연 이제 한중 관계가 지금 약간은 긴장 관계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를테면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방중 비용도 중국이 되는 건 심각하게 비판하면 뇌물성 외유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예. 아마 그런 식으로 방중한 사람이 많을 텐데 또 우리 외교부도요. 외교부나 또 우리 코리아 파운데이션이나 또 여러 단체 기관에서 외국 인사들 초청합니다. 그럼 우리 외교부나 코리아 파운데이션은 뇌물 공여가 됩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그럼 우리 외교부하고 코리아 파운데이션을 뇌물 공여로 고발하시겠습니까? 김기현 대표께서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말장난 같은 얘기를 당대표급 되는 분이 그런 얘기하는 게 제가 보기엔 좀 안타깝습니다. 본인의 존재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말장난 비슷하게 외교를 정쟁화하는 게 말장난이다. 당대표급 되는 분이 그런 얘기하는 게 저는 좀 안타까워 보입니다. 원래 그 정치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방중 비용을 중국이 안 됐으면 이번에 또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 그럴 테니까. 그렇겠죠. 근데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사실은 이런 논쟁이 있을까 봐 저희가 비용을 대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면 중국 측에서는 우리 진 교수님 계시잖아요. 예. 초청받은 데서 초청받은 기관이 어레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기관 정리를 할 때. 그러니까 중국 외교부가 우리 당이 개별적으로 가면 상대 측 기관을 연결시켜 주는 게 되게 어렵죠. 명분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초청해서 하는 게 중국 기관을 연결시키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한 3주 정도에 그 입장이 바뀐 겁니다. 예.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국내 분위기도 안 좋은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약간 뭐랄까 이간질을 한다고 할까요? 여야 갈라치기 하는 것으로 좀 보일 수도 있거든요. 꼭 지금이어야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도리어 지금이기 때문에 더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결정한 거는 싱하이밍 대사관과 관련 없이 먼저 정해진 거였고요. 3주 전에 확정된 거였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번 문제로 우리 안 갔다 그러면은 훨씬 더 어려운 국면을 갈 겁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어려울 때일수록 얘기를 해야 되고 일어날 때도 전쟁 당사국 간에도 외교관들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의원들 정부가 대화를 못 하고 정부 여당은 훨씬 더 부담이 있으니까 대화하기가 부담스러울 때
의원 외교나 공공 외교를 통해서 중국과의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우리 국익을 위해 합당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 중국에 7분의 민주당 의원이 남아 있는데 티벳 방문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티벳하고 신장 하면은 사실 뭐 인권위를 상당히 악명 높은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중국 정부 초청을 받아 가게 되면은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당화해 주는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예, 솔직히 이제 가는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고, 예. 저희들 일정은 저희 나름대로 했는데, 글쎄요, 물론 우리 진 교수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티벳이 갖고 있는 상징적 측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가신 의원들께서 그에 대한 합당한 대처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보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다른 의원님들 건까지 제가 평가하기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갔을 때 처음에 배경은 중국에 기업하신 분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계세요. 과거 사우드 이후에 한중 외교 관계가 나빠지니까 현재 있는 기업들이 되게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업인들께서 여러 차례 요구를 저희들한테 해왔어요. 한중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이번에도 중국의 당국 또는 여러 싱크탱크에 부탁한 거는 제가 분명하게 지적한 것은 외교 관계가 나쁘다고 해서 그 문제를 우리 기업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치하고 경제는 분리해서 대응해달라는 것을 확실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요구 외에 실질적으로 좀 이번에 성과라고 하실 수 있는 부분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 이번에 확답을 받은 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를 확실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라 단체 관광은 물론이고 컨텐츠 분야에서 지적재산권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이 우리 한국 기업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중국 내 보호를 좀 강화해달라.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어떤 지방정부나 중국 단체하고 계약을 하면 원래 계약서상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중간에 이제 이행금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계약대로.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바로잡아달라, 계약 간행을. 그런 지적도 했고, 또 우리 기업들이 최근에 중국 상황이 나빠지면서 사업을 정리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나오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나라 중국 내에 있는 우리 기업인들 또는 한인들에 대해서 중국이 그분들의 불안하거나 또는 안전에 대해서 위해하는 조치가 없었으면 좋겠다. 최근에 중국 내 반간첩법이 만들어졌거든요. 반간첩법. 예. 그래서 우리 기업인들이나 여러분들 되게 걱정들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중 간에 또 우호 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잘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의원님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더. 싱하이민 대사의 발언이 지금 한중 관계를 가로막는 굉장히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에게 굉장히 짜증 내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에 무슨 의견을 전달하신 게 있는지요?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제가 베이징에서 북경 특파원들하고 얘기할 때 이 문제는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대단히 불편하고 한중 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다만 저는 이 생각도 있습니다. 중국의 대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 기피 인물, 추방 이런 얘기를 정부 여당 관계자가 얘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어떤 언론에서는 싱하이밍 대사의 뒷조사까지 해가지고 언론 보도 나왔거든요. 아마 이 뒷조사는 정보기관이 했을 거고 언론기관에 이런 게 유출돼가지고 보도가 된 데는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한국 내에 있는 외교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보도를 어디서 했는지 문화일보에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혁신위원장이 임명됐어요. 김은경 교수. 이재명 대표는 전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실 의원님도 이 혁신위원장으로 거론 많이 되셨기 때문에 이 새 혁신위원장 임명된 거에 또 소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방향의 혁신이 제일 중요할까요? 네, 혁신위원장 새로 되신 분께서 외부에서 했으니까요. 국민들의 기대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혁신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고요. 상식적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개혁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걸 하려고 해서 무리하게 파란을 일으키는 것보단 아주 상식적이지만 꼭 해야 될 걸 하면 된다고 생각을 그게 합니다. 뭡니까? 가장 회복될 상식. 그게 뭡니까? 첫째는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로남불 문제,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보다는 우리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도덕적 측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예. 또 그러한 도덕적 측면이 하나는 정서적인 측면의 개혁이 필요하다면 그거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건가, 이게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더 나간다면 그러한 것들이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개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번 혁신위원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